앞서 정부가 임대료 상승률을 직전 계약의 5% 내로 제한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상생 임대인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.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정광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우선 갭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네, 새로 갭 투자를 한 경우엔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정부가 내놓은 상생 임대인 기준이 임대인과 임대 물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임대료를 5% 내로 인상한 경우이기 때문인데요. 네. 전세를 끼고 새로 집을 산 집주인이 요건에 맞춰서 기존 세입자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해 봐야 임대인이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. 갭 투자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제한을 둔 건데요. 네. 다만 완전히 막은 건 아닙니다. 상생 임대인 제도는 오는 2024년 말까지 운영되는데요. 예를 들어 올해 10월 만기인 전세 계약을 끼고 집을 산 경우 10월에 새로 전세 계약을 하고 오는 2024년 10월에 연장 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5% 내로 올리면 상생 임대인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렇다면 임대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바뀌는 건 상관이 없는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임대료 상승률이 5% 내이기만 하면 신규든 연장 계약이든 상관없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이때 계약 기간 2년을 다 못 채우면 설령 세입자가 마음대로 나가는 등의 경우에도 혜택에서 제외되는데요. 네. 혜택을 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짜고 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.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경우엔 어차피 임대료를 마음대로 못 올리지만 그래도 상생 임대인 혜택을 줍니다.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는데 이걸 막는 효과가 있다는 걸 감안한 겁니다. 그렇군요. 또 등록 임대 사업자를 비롯한 다주택자들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? 네, 다주택자의 경우 지금 갖고 있는 다른 집들을 처분하고 임대료를 5% 내로 인상한 집 한 채만 가진 1주택자가 되면 그 집을 팔 때는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네. 등록 임대 사업자도 마찬가지인데요. 임대 사업자는 원래도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지만 대상에서 빼는 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본 겁니다. 한편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만약 10가구가 있다면 10가구 모두 5%내 상승률을 지켜야 전체 주택을 양도할 때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경우에 따라 조금씩 조건이 다르니까 한번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. 정광윤 기자였습니다.